자,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세요? 제가 보통 이런 식의 말로 영상을 시작하지 않죠, 그죠? 왜 근데 제가 이렇게 하냐면, 제가 오늘 3년 만에 지하철을 탔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먼 길을 갔다 왔고요. 그러니까 외출을 한 거죠. 했고, 진짜 3년치 사회생활을 다 하고, 하나, 지금 중요한 게 남아있긴 하네요. 민음사 이제 특강권. 그것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래서 진짜 몇 년치 특강을 한 번만에 이제 하는 건데요. 그래갖고 약간 이제 업된 상태에서, 좀 쉬고 쉬어도 되는데 이걸 왜 찍냐면 지금 날아갈까 봐서 이제 찍는데 뭐냐면요. All you zombies. 너희 모든 좀비는 where 다시 너희 모든 좀비는 all you zombies are from where 어디서 왔느냐 where are you from all you zombies입니다. 너희 모든 좀비들은 어디서 왔느냐라고 이제 할 수 있을 건데요. 어디서 왔냐면요 다 나에게서 왔다라는 거예요. 니들은 전부 다 나의 유출이다 이건데 제가 이거를 타임 패러독스라는 에단 호크가 나오는 영화로 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말씀을 다른 영상에서 잠깐 짧게 했지만은 그 리뷰만 보고서는 영화가 너무 난할까봐, 난하다는 말이 표준어는 아니죠, 그죠? 너무 난삽하고 너무 야할까봐, 좀 너무 저속할까봐 좀 보지 않고 있다가 그래도 내용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제 보게 됐는데 타임 패러독스 그 다음에 이제 우주 먼지 맞나요? 그 과학 커뮤니케이터인 분이 어디서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타임 패러독스를. 그래서 이제 영화를 봤는데 영화가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 다음에 마침 이게 장편이 아니고 단편이어서 찾아봤는데 줄거리를 영화에서 거의 다 살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주인공이 영화 여기 소설에서 1인칭이더라고요. 나인데요. 나가 중년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임무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일종의 옛날식으로 말하면 게이바인데 이름이 미혼모인가 그래요. 거기서 이제 바텐더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들어옵니다. 이 나의 임무는 뭐냐면 이 남자를 꼬드겨서 어떠한 임무에 투입되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나가 이 젊은 남자랑 앉아가지고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이 젊은 남자가 자기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 성전환 수술을 받은 거거든요. 그 계기, 그 다음에 이제 어릴 때 또 고아원에서 자랐단 말이에요. 제인이란 이름이고요. 고아원에서 자랐고요. 그런 이제 경위를 쭉 얘기를 해주고요. 성전환 수술을 왜 받게 됐냐 하면은 이 사람이 이제 고아원에서 왕따도 당하고 뭐도 당하고 하는데 무슨 어떤 우주에 보내지고 하는 어떤 특별한 부대? 약간 특별한 어떤 집단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는 게 이제 꿈이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도서관을 다니든가 학교를 다니든가 이제 하는 중에 굉장히 매력적인 남자를 만나게 돼요. 자기는 지금까지 여자로서 매력이 별로 없어서 아기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입양도 되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고아원에서 큰 거거든요. 근데 얘가 이쁘니까 얘가 보이게 해야 되는데 얘 지지거든요. 얘 마녀배달부 키키에 나오는 지지인데요. 이게 가운데로 패턴이 있으면 참 좋은데 예. 아무튼 이제 그래가지고 남자한테 전혀 사랑을 받은 적이 없었는데 남자뿐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도 귀여움이나 예쁨을 받은 적이 없었는데 18살 한 이즈음에 어떤 굉장히 매력적인 남자를 만나게 되고요. 그 남자와 이제 이 관계를 갖게 되고요. 근데 그 남자가 갑자기 소문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 끝난 거죠. 그래서 이제 막 이 나쁜 XX 욕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속옷이 끼는 거예요. 배가 불러오는 거죠.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럼 아기를 어떡할 거예요? 가만히 두면 그냥 애는 뱃속에서 무럭무럭 자라요. 그리고 때가 되면 지가 나오겠다고 보둥보둥 되니까 병원 가서 이제 애를 낳게 되죠. 근데 이제 여기서 치명적인 건 뭐냐면 애를 낳을 때 알게 돼요. 자기의 몸속에 아이는 여성 생식기에서 생기는 거잖아요. 자궁에서. 근데 자기 몸속에 남성 생식기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아이를 낳는 과정에서 자궁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못 쓰게 되고 대신에 이제 이 남성 생식기를 살려가지고 남자가 된 거예요. 일단 기관적으로는. 그 다음에 이제 호르몬이나 뭐나 이런 거 해가지고 보통 그 트랜스젠더들이 받는 그런 수술과 이후에 여러 가지 치료들을 이제 받는 거죠. 그래가지고 인생에 한 20년 정도는 여자였고요. 제인이란 이름에. 그 다음에 이후에는 뭡니까? 남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중인데 이 사람이 하는 일이 글 쓰는 일이에요. 그거를 이제 이 화자인 나한테 이제 쭉 늘어놓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화자는 이 사람한테 이제 이제 네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예컨대 이제 글 쓰는 일이죠. 이 고백하는 일, 단어 하나에 4센트를 받고 글을 쓰지, 내밀한 고백 이야기야. 이렇게 하는데, 이거보다도 뭡니까? 돈벌이가 이제,
이거는 이 바텐더가 한 말이었고요. 이 청년도 이제 마찬가지고, 나도 사생한데? 라고 이제 이 사람이 얘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복선들이 많아요. 뭐 겹치는 것들이 많고, 서로 너무 잘 알고 있고, 이래서, 이게 뭐지 싶은데, 나중에 가면 이 소설의 주제를 압축하는 건데, 우로보로스의 뱀이야. 세계를 둘러싸고 앉아서 자기 꼬리를 먹어치우는 뱀이지. 영원히 끝나지 않는 고리로 근원적인 패러독스를 나타내는 상징이라고 하는군. 해서, 이 뱀이 자기의 꼬리를 물고 있는 형상을 우리가 이제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거를 이렇게 이제 말아가지고 뱀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뱀이 왜 그러죠? 뱀이 왜 자기 꼬리를 무는 거죠?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아서 그렇다고 하던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것을 어떤 신화적인 세계 이해의 이제 원형으로 이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쭉 주고받다가, 설득을 하는데 이제 성공을 해가지고요. 이 나가, 늙은 나가 이 젊은 청년, 한때 제인이었던 그 청년에게 이제 그 업무를 제안하는데 성공을 하고요. 둘이 이렇게, 창고 같은 데로 가면은, 그 이제 영화에서는 약간 미국 서부극에 나오는 그 선술집 같은 거 현대 버전, 그러니까 노인은 없다에 나오는 약간 선술집 느낌 같은 걸로 좀 잘 바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파상, 안톤 시거가 왜 동전 들고 가서 고르라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의 약간 장면들 느낌으로 잘 했더라고요. 그 뒤쪽으로 가면은 약간 그 기계가 굉장히 조잡한데, 그게 둘리에 나오는 까타피아 별로 떠날 수 있는 도너의 타임머신 기계 같은 거 이렇게 눌러가지고 까타피아 뭐 이러면 휙 가버리잖아요. 그래갖고 둘리 데리고 중생대로도 이제 가는 건데, 그 시간을 맞추거든요. 그래갖고 이 내가 이제 어떻게 시간을 맞춰갖고 이제 이 친구하고 같이 과거로 가는 거죠. 그렇게 해갖고 이제 시간 이동이 되는 건데, 그 시간 이동을 통해서 결론은 뭐냐면은, 내가 제인이었던 여자 시절에 만났던 그 남자는요, 지금의 이 남자예요. 이 사람이 갔는데, 원래는 그 놈을 만나서 정말 죽이겠다, 복수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간 거였는데, 이제 제가 여기서 영화랑 스토리가 짬뽕이 되는데, 보자마자 한 20여 년 전에 나인 거죠. 그 제인을 보니까 사랑이 생기는 거. 이 제인은 또 뭡니까? 20년 뒤에 나인 남자를 보니까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가 이제 이렇게 됐는데, 둘 사이를 가로먹는 건 뭐냐면은, 결론부터 말하면 늙은 나예요. 그러니까 에다노크인데요. 이 늙은 나가 또 얘를 이제 데리고 또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투에 투입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심한 상처를 입어가지고, 이게 이제 영화에서는 초반에 이제 배치가 되는데, 너무너무 심한 부상을 입어서 거의 얼굴을 갈아치웁니다. 얼굴을 갈아치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복선이 있는 거죠. 여자에서 남자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 남자 A에서 이렇게 생긴 얼굴인데, 남자 B로 완전히 다른 얼굴로 이제 바뀌어요. 그래서 이것도 나고 이것도 나예요. 이거를 이제 과학적으로 이렇게 꽤 말이 되게끔 되더라고요. 우리는 다시 점프를 했다. 이 점프가 이제 Everything Everywhere at All Once 그 영화에서처럼 양자강이라 안 하죠. 요즘 뭐라 그래요? 양자경이라 안 하고 뭐라 하죠? 아무튼 중국 이름으로 불리는 배우 있잖아요. 그 영화에서처럼 일종의 벌스 점프에 시간 점프, 세계 점프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다시 현재로 오게 되는데요. 이거를 시간을 제가 한번 보니까, 소설이 되게 진짜 재밌었는데, 1장 소설이 이제 시작을 할 때는 표준 시간대 5번 동부표준시 2217, 1970년 11월 7일 뉴욕시티 팝스 플레이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요. 이 분량을 이 비율을 맞추지도 않아요. 어떤 챕터는 되게 길고 어떤 챕터는 되게 짧고, 진짜 한 달음에 썼을 것 같은 느낌을 주는데, 시간대로 설정을 해보면 1945년에 이 꼬맹이가 태어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여자가 굉장히 여자이자 남자인 이 주인공이 굉장히 분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를 사준가는 자기가 돌봤는데 어느 날 아이가 사라져 버렸거든요. 그 아이는 어디로 사라졌냐면, 미래에서 온 늙은 나가, 이게 1993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48세인데요. 48세의 나가 1963년으로 가가지고요. 18세의 내가, 그 다음에 한 40살 정도 될 거 아니에요? 한 30 몇 살 될 거 아니에요? 그 나랑 낳은 아이를 뒤로 보내가지고요. 1945년으로 보내가지고요. 거기 고아원에 맡겨요. 그리고 이제 그 아이가 자라가지고 18세의 여자 제인이 되는 거고요. 그 아이가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청전환 수술을 해서
한 40 정도의 남자가 되는 거고요. 얘가 시간이 좀 지나서 늙은 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나이를 보니까 0세에서 48세인데 에다노크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늙은 듯한 느낌을 줘요. 중년의 나로 이제 이렇게 분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아무튼 해서 이제 되게 복잡하지만 결과적으로 니들은 뭐야? 다 나한테서 나온 하나의 존재들이다. 이게 핵심이고 아까 그 우로보로스의 이미지가 딱 그건 거거든요. 이게 영화에서는 되게 이제 반전을 잘 표현해 주는데 30년의 시간 여행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지친다 하고 이제 내가 이렇게 거울을 보는데 맨살이 드러나자 나는 배를 내려다 보았다. 제왕절개를 하면 꽤 큰 흉터가 남게 마련이지만 이제는 그 위로 털이 무성하게 자라서 대놓고 찾아보지 않으면 알아보기 힘들 정도다. 자, 제왕절개를 한 거는 아이를 낳을 때 수술 받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로 털이 무성하게 자라난 거는 남자로 바뀌었기 때문이고요. 이게 나예요. 그리고 문득 손가락에 반지의 눈길이 멎었다. 영겁의 시간 동안 자기 꼬리를 먹는 뱀. 나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는 알고 있다. 그러나 너희 모든 좀비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 아, 그러니까 이 늙은 화자는, 그러니까 중년의 화자는 이것들이 다 나의 분신인 걸 알고 있는 거네요. 왜냐하면 그 인생을 다 살았으니까. 근데 그 시간을 처음 사는 경우에는 모르는 거죠. 마치 테넷에서 이게 너한테는 중간쯤 되는 거고 나한테는 이게 끝이야. 우리의 이 오래된 아름다운 우정의 끝이야라고 그 닐하고 이제 주도자가 말하는 그 장면. 주도자는 아직까지 그 미래를 살지 않은 거고요. 닐은 그 미래까지 살고서 지금 과거로 이제 와 있는 거잖아요. 딱 그런 이제 그거니까 여기서 중년의 나는 알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어린 제인, 18세의 제인, 그 다음에 이제 30몇 살의 제인은 알겠네요. 가서 돌아가서 만났는데 그게 이제 자기인 거였던 거잖아요. 자, 그리고 그래서 나는 침대로 두통이 왔고요. 그러나 나는 절대로 두통약을 먹지 않는다. 언젠가 약을 먹었더니 너희가 모두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침대로 기어들어가서 조명을 껐다. 너희는 어차피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 어둠 속에는 단 한 명밖에 없으니까. 나 제인만 홀로 남아있으니까. 너희 모두가 지독하게 그립다. 해서 여기 보세요. 두통약을 먹지 않는다. 언젠가 약을 먹었더니 너희가 모두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거는 SF 소설이에요. 아니면은 이 사람이 약간 정신적으로 좀 박약해가지고 아파가지고 이런 판타지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환각을 본 거예요. 그거조차도 모호하게 소설이 처리를 하고 있고요. 제가 읽을 때는. 그래도 이게 SF에 가까운가 봐 생각이 이제 드는 게 뭐 시간 관리국이라든지 뭐 정신분석국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어떻게 조작을 하고 시간을 이렇게 조작을 하고 하는 거에서 나름대로 이제 그 과학적인 어떤 동기화가 굉장히 많이 돼 있고요. 그 영화에서는 캐릭터가 있어요. 이제 그 사람이 시간 관리국, 정신분석국 이런 거, 정신분석국 이런 거에 이제 소속돼서 이 모든 일을 기획하고 다 이제 추진한 인물인 것처럼 약간은 좀 이제 신적인 존재까지는 아니라도 적어도 이제 이런 식의 조금 음모가 있는 과학적인 영화에서 부장급 맡을 법한.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반전은 뭐예요? 그 사람이 이제 알고 보니까 악역이었다, 빌런이었다, 메인 빌런이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마이너리티 리포트처럼. 그리고 마이너리티 리포트에서 마지막에 빌런으로 변신하는 그 배우는 이름이 뭐였죠? 막스 폰 슈프도어. 그 사람은 스웨덴 감독 있잖아요. 잉마르 베리만의 7개의 봉인에서 주연을 맡았던 배우예요. 그러니까 제가 순서를 반대로 보긴 했는데 젊어서 그 막스 폰 보니까는 진짜 얼굴이 정말 너무 지적이고 이렇게 정말 주연을 맡을 수밖에 없는 얼굴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자, 그래서 이제 처음엔 영화로 접했지만 소설로 읽기에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의 나에서 시작돼서 이렇게 온다라는 그 어떤 발상 자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로보로스인 거죠, 그죠?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 세계를 둘러싸고 앉아서 자기 꼬리를 먹어치우는 뱀이지라고. 근데 우로보로스는 먹어치우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물고 있는 거지. 먹어치우면은 꼬리를 무는 뱀이고 나발이고 없는 거잖아요. 다 먹어버리는데 뭐가 이제 있습니까? 재미있었고요. 다른 소설도 읽으면 좋겠는데 지금 로버트 A, 하인라인 중단편선, 황금가지에서 나왔고 여러 개의 다른 소설들, 게시판, 잭팟의 해, 프로젝트 나이트메어, 긴급공수, 우주의 초급 스카우트 뭐 이런 것들이 실려갖고 있는데 다 읽지는 못하더라도 이것만으로도 제가 책값 했습니다. 너희 모든 좀비는 어디서 왔느냐? 너희가 모두 다 죽도록 그립다. 여기에는 나 하나 제인밖에 없다. 였습니다.